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완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 등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완도군은 22일 자정쯤 완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생 2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전남 832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는 전남 811번 확진자의 목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22일 낮 1시를 기해 50대 여성이 양성 반응을 보여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무안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까지 목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안군이 신안 증도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뒤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확진자 12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무안군은 해제면 주민과 무안읍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전남도청 주차장과 남악 복합주민센터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선제적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숨은 확진자는 17일과 21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부분 가족 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안군은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민간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 산업단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영암 대불산단과 3호 조선소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신희영식 감염병 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장 신영식입니다. 네. 전남도가 영암 대불산단 또 3호 조선소 등에서 실시하는 신속 PCR 검사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확진자 162명 중 119명, 충남 아산 난방기 공장 확진자 170명 중 26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밀집 시설을 마스크 착용 미흡, 큰소리 대화, 높은 인구 외국인 비율 및 공동 생활로 인한 노출 증가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시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영암군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대불 산업단지와 3호 조선소 등의 신속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역 수칙 준수 부분에서 다소 미흡할 수 있고 또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신속 PCR 검사 방법은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 방식과 진단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 경기 여주시에서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신속 PCR 검사 방법은 기존 코, 목이 아닌 타액, 침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기존 검사 방법보다 쉬우며 검체를 채취하여 1시간 30분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PCR 검사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라는 두 가지 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이고 또 기존의 코와 목에서 채취했던 것과 달리 타액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체 채취 후에 1시간 30분 이후에 바로 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신속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팀장님,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신속 PCR 검사는 현장 접근성이 높고
검사 시간이 짧아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신속 PCR 검사로 감염 우려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할 수 있으며 최근에 타 지역을 오간 도민들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26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역에는 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신영식 감염병 정책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서삼석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수축산 분야 종사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농수축산 분야 종사자들이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 전염병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3번이나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수축산 분야 종사자 250만 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가구 지원이 어려울 경우 선별적 지원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진군이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합니다. 강진군은 최근까지 강진군민 1,500여 명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을 96%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기상당국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은 22일 밤 10시를 기해 영광과 한평, 장성, 담양 4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의 영향 때문에 기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24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25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수 남면 장지항이 어촌뉴딜 300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 평가를 거쳐 자연경관과 사업 효과가 우수한 전국 어촌뉴딜 사업지 60곳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장지항은 앞으로 전체 사업비 78억 원에 최대 2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어부장터와 어부밥상, 루프탑 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내 200여 곳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순천시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200여 곳의 어린이집과 재원 아동 7,900여 명, 보육교직원 1,900여 명이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신체 피해와 돌연사 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놀이시설 배상 등 12종입니다. 전라남도가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와 기술 보급, 해외 시장 진출과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양식산업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전라남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남 양식산업 발전 방안과 재원 확보,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가 낭만버스의 허술한 세입 관리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낭만버스 위탁업체의 수익금이 세입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 수입금 가운데 국비 부담액에 대한 납입금 처리 지침이 별도로 없어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느라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낭만버스 위탁업체의 수입금은 곧바로 세입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목포 낭만버스는 지난해 12월까지 23,200여 명이 이용했고 수입금은 위탁업체의 별도 계좌로 입금돼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 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5월까지 화물선과 예인선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서해 해경은 등록된 화물선 103척과 예인선 193척, 부선 216척 등을 대상으로 최대 승선 인원 초과와 화물 고박 지침 준수 여부, 항해구역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여객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화물선과 예인선 등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해양 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온라인 판매전을 시작합니다. 강진군과 전라남도, 전남지방우정청 등은 다음 달 14일까지 초록미듬과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상품 장미 10송이를 택배비 포함 11,9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입학식과 졸업식 등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에 처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영암군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와 안과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올해 10월까지 2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명에게 최대 10만 원 수준의 검진과 치료, 안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은 구강과 안과 검진을 통해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사업은 목포에 주소를 둔 업체 가운데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1년에서 4년 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취업 장려금은 1년 차에는 500만 원, 2년 차에 450만 원 등 기업과 청년에게 4년 동안 한 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9일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국회에서 2월 안에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집권 여당이 한전공대 특별법을 2월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생활도자박물관이 23일부터 체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목포 생활도자박물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접시와 머그잔 겉면에 특수 색종이를 붙여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광주 전남의 실효 습도가 35에서 50%로 공기가 메마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중국 상해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오후 들면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바람이 조금 잦아들면서 물결의 높이도 낮아지겠습니다. 서해 남부에서 2m까지 파도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 보시죠. 환절기에 막바지 겨울 추위까지 더해져 일교차가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고 하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옷차림에 주의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비수도권 주요 도시 번화가의 술집과 식당 등에서 심야 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 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